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특히 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025년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30도에 이르는 등 예년보다 빠른 기온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더위로 인한 건강 문제, 특히 열사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운 날씨에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열사병과 함께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열사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사병은 온열 질환 중 가장 심각한 형태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의 극심한 더위를 감당하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심하면 의식장애를 동반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더위로 인해 우리 몸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열사병은 단순히 더운 날씨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더위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거나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더운 날씨에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격렬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열사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열 질환에는 열사병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열탈지는 과도한 발한과 함께 탈수 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열경련은 심한 땀 흘림으로 인해 염분과 수분이 손실되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고, 열실시는 더운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발지는 땀이 제대로 증발되지 않아 피부에 붉은 뾰루지나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온열 질환은 무더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증상이든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열사병을 포함한 온열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물, 그늘, 휴식입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소량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체내 수분 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물 대체 음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땀을 많이 흘렸다면 전해질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그늘을 찾아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이므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하여 햇볕을 직접적으로 피하고 통기성이 좋은 시원한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변 공원과 같은 야외 쉼터에 설치된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까운 공공시설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충분히 쉬면서 몸의 열기를 식혀주어야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틈틈이 그늘에서 쉬면서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기상 예보를 확인하여 그날의 기온을 미리 파악하고 폭염이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온열 질환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열사병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환자를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옮겨 눕히고 몸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온을 빨리 낮춰주는 것입니다. 젖은 수건이나 물을 사용하여 환자의 몸을 닦아주거나 얼음 주머니가 있다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와 같이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대어주면 체온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절대로 억지로 물이나 음료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하여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열탈진의 경우에는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제공하여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처럼 온열 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이, 노인, 그리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더위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분들은 폭염 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주변에서 수시로 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온열 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에 안내하여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폭염 대비 건강 수칙 홍보를 강화하며 농업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이 부착된 생수와 홍보물을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해 카드 뉴스 형태의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장애인이나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할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올여름 폭염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필수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항상 기억하시고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모두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